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시장의 방향 어떻게 잡아봐야 될 것인지 같이 고민합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 오늘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사실 이 정도 뭐 빠지는 거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아질 건가라는 뭐 기대해볼 만한 이벤트나 반전의 요소가 뭐가 있을지 찾아내는 게 좀 어려워요. 어떡할까요? 어렵습니다. 저도 못 찾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돌아서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명분이 시장에 반영될 때는 많은 투자자들이 됐다라는 거를 다 느껴질 만한 시그널이 등장하게 될 텐데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명분을 기다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있을 것 같아요. 칩스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미국에서 원사이드로 불합리하게 하는 것이 본 당국에도 크게 유리할 것은 없다라는 것을 언제쯤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느냐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불확실성의 근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한국 시장은 아픈데 계속 때리고 있는데 미국으로 이탈된 자금이 누적적으로 오래 뭐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 1천억 달러가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니 이미 뭐 140조가 한국 시장에 있었으면 뭐 지수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는데 거기에 이제 버티다가 포기하는 물량의 엑소더스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왜요? 코인이 좋으니까. 저 요즘 코인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PD님하고도 코인 방송이 혹시 있냐라는 걸 한참 이야기하고 왔는데 미국 증시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네. 내가 여기서 이거 하는 그냥 코인 방송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느낌마저 드는데 그만큼 투심이 열악한 상황에 있고 삼성전자는 어딜지 모르게끔 단단한 밑골이 없는 단단한 개분봉이 3연속이 떴다라는 점. 이제 여기에 어제 마이크로도 4% 이상 하락, 한국야간선물도 하락을 했으니 오늘 아침 얻어맞을 것은 이미 각오가 돼 있는 상태이고 네. 다만 이렇게 개분봉 3개 맞았으면 이럴 때는 반전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 미국이 많이 빠지길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전략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빠져서 시작해서 단기 반등 데드캣 바운스를 노리는 양봉의 캔들 등장, 밑꼬리의 캔들 등장을 전략을 짜게 될 텐데 오늘 그 전략을 짜볼 수 있을 만한 기대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젯밤에는 미국장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강했었던 종목들이 좀 균열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얻어맞은 것은 결국 트럼프 효과의 악영향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장에서 그렇게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한번 일단은 여기까지라고 했었을 땐 오히려 여기서는 반전을 줄 수 있을 텐데 라는 부분과 한편으로는 그 브레이크를 걸게 된 것이 닐 카시카리가 12월에 금리 안 내릴 수도 있어 라는 불편했던 요소는 결국 우리나라엔 또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호황제가 같이 겸비된 상황에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라고 삼성전자를 놓고 본다면 일단은 오전장이 얻어맞을 것은 단기적 반등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접근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코스닥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지수가 예전에 일본에서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돌아간다 했었을 때 급락 나왔었던 것을 코스닥 지수는 깨져 내려가지 않았지만 시총상위 에코프로가 묵직하게 거기서 뭐 돌려서지는 못하지만 거기 자리는 지키고 있고 알테오젠이 날아가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중소형주를 본다면 지금 코스닥 지수 깨고 내려가고 신저가 종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신용의 반대 매매도 나오고 있어서 오늘이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시장은 굉장히 아픈 영역에서 맞아야 될 매들을 지금 다 막고 있는 우리가 생각보다는 정말 안 좋다라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맞을 매를 충분히 맞아가고 있다. 올해 장세는 좀 테마성이 짙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턴해서 지수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제가 1월쯤에는 예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공매도 재개를 앞둔 선취매. 지금은
삼성전자를 안 팔아도 선물을 팔았으면 됐었던 트레이더들이 그냥 원사이드로 현물을 때려버리는 증시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은 삼성전자만 때린다는 것. 우려가 되는 것은 아직은 삼성전자만 때렸는데 확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촉을 세워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리포트로 놓고 이제 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내년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 하향되고 있거든요. 계속 하향이 되고 있는데 요것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브레이크가 걸릴지라는 데에서도 좀 언제부터 좀 방향이 전망치가 수정이 좀 멈춰지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달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시청자분 한 분께서 이제 너무 그 브리핑이 잡탕밥처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셔서 굉장히 속상하기도 했지만 그게 또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던 게 그렇지 않았으면 트레이딩 대응도 못하는 그런 네. 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잡탕이라고 할 만한 테마가 굉장히 많았고 그 대응을 해서 일부 해지가 필요했던 그런 장이 전개됐는데 그런 식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하반기는 전부 다 테마화돼가는 흐름이 네. 있는데 그것이 좀 가속화될 여지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펀더멘탈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테마를 좀 제외하고 펀더멘탈이 좀 앞서 표현해 주신 대로 좀 그냥 단단한 종목들 없을까요? 지금 이럴 때 싸니까 사둬야 될 종목이 뭐야? 라는 이제 전략적 접근이라고 한다면 싼 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싸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내가 다가가냐라는 겁니다. 제가 증권사에 2005년도에 입사하고 한 2년 반을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시 전에 잔 적이 없어요. 제가 뭘 하나를 딱 꽂히면 올인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한 2년 반을 그렇게 살았었을 때 수많은 책들이 그 저PER이라는 것에 대해 매료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중소형 철강주였는데 PER 2배, PBR 0.3배인가 이랬던 주식이 있었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싸도 너무 싼 거예요. 적자만 아니면 지금 진짜 싼 기업이고 실제로 흑자를 냈었던 네. 중소형 철강주였습니다. 유니온스틸이었는데요.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그 주식을 사는 이후로 지금은 그 종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미국에서 저 PER과 관련된 책을 모조리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주식은 저 PER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지금 시장에서 특히 한국 주식도 그런데 단순히 싼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시나리오로 풀려갈 수 있고 지금은 싼 거는 그때 이제 어떤 고참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걸로 한번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식은 싼 종목은 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그 말을 저희 뼈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아직 덜 오른 그리고 앞으로 전략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모멘텀은 있는데 지금의 거기에 덜 올라서 이제 좀 올라가 볼 수 있을 만한 시그널을 갖춘 섹터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할 때 1차적으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얻어맞은 섹터는 아직은 턴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면 그 리스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내수주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는 건설이 있을 것이고 은행, 증권이 있을 수 있겠죠. 은행, 증권주들이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고 우리나라도 부양책을 써야 될 텐데 그것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이것을 맞춰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좀 가능성은 열어두고 그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좀 내수주 관련된 종목들이 회피성 섹터일 수도 있을 것이다. 네. 금융주들은 지금 좀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는 우위에 있는 섹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율주행과 로봇인데 네. 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첫 번째는 로봇이라고 한다면 현대차가 발빠른 반등이 진짜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함께 볼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도 마침 딱 반등을 줬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그동안 절대적으로 무거웠던 것은 테슬라가 못 갔었더라는 네. 점도 있었지만
테슬라의 독점 시장에서 현대오토에버가 어느 정도 매력 발산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일 텐데 어쨌든 파이가 커지는 시장에서 함께 호재를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거보다는 한국 시장에서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시세를 품고 조정을 주었다가 지금 테슬라가 올라갔었을 때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는 정치하게 생겼어요. 이제는 다다음 대통령 선거 나갈 거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안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로 반응해 볼 섹터는 이 두 섹터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주요 섹터에서 저가 매수를 고민하는 것 혹은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 아니면 투트랙 전략이든 아예 그냥 다 팔고 코인 미장 가든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순환 그 중에서도 네. 종목 선택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이제 일주일간의 흐름인데 재건도 뉴스 너무 많고요. 우주도 좀 잠잠해질까 했는데 로켓랩이 시간의 폭등을 보여주면서 또 자극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코인도 비트코인 9만 달러 그러니까 무엇 하나 조선도 그렇고요. 약간 이슈적으로 모자람이 없어서 더더욱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재건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소형 건설 철강이 움직일 때 아웃퍼폼을 많이 했었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북주가 막 올라갔었을 때 뭐 그때 이제 좀 적극적으로 방송 활동을 늘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이 그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테마화되어 가고 있고 어쨌든지 간에 고금리에 가장 피해를 봤었던 것이 바이오 건설에서 제가 바이오를 앞서 만들었다면 이제는 건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재정 투자로 썼었던 것들이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과 지금 이 시점들이 이 중소형 건설 테마가 움직이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이클에 맞물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중소형 건설주는 우리나라 내부 정책적으로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무언가를 한다. 과거 언제 올라갔었냐면 이제 4대강 때 10배 올랐었고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한쪽 당에서 우리는 4대강 하겠다고 했고 이쪽에서는 남북 경협주를 한다라고 했었어요. 남북 경협도 건설에는 뭐가 돼도 되네 해가지고 특정 종목은 20배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10배, 20배 이렇게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두 박자가 다 맞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지금 그린벨트 해제한다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뭔가를 해야 됩니다. 요즘 돌아보면 막 다시 막 보도블록 다시 깔고 있죠. 아침 출근이 너무 힘들어요. 네,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그 다음에 이어질 남북의 경협까지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잡주 움직이네. 하지만 시장은 테마화될 때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더 좋아질 수 있고 제 오래된 지인 중에 이럴 때만 전화 주시는 분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10만 원 돌파할 때 주식 안 사세요, 그분은. 근데 시장이 테마화될 때 전화를 주셔서 정남아 뭐 사? 라고 묻는 분이 있거든요. 예전에 대북주 때 전화 왔었고 바이오 때 전화 왔었고 그분이 한 5년 만에 어제 전화 와서 정남아 뭐 사야 되니 너의 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 제가 한 30분 통화를 했었는데 지금 타이밍이 생각보다 큰 파동이 나올 수 있을 정황적 상황이라서 네. 첫 번째 재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중소형주들 중에서 재건이 됐든 경협이 됐든 혼재돼서 움직였던 모양이 나왔습니다. 남북경협과 재건이 혼재돼서 범해안건영, 일성건설, 난강통원, 이하공영 어저께 무더기 상한가가 나왔었죠. 그 외의 종목들은 실제로 재건과 남북경협은 구분되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재건은 대모, 현대, 에버다임, TYM, 히림, 유신, 도어 엔지니어링, 감리, 뭐 시공 이런 것 기업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남북경협은 철도, 도로, 길을 깔아야 무슨 협력을 하게 될 테니 뭐 부산산업, 특수건설, 우원개발, 타스코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가 혼재된 종목들이 어저께는 무더기 상한가를 갔다라는 점. 뭐 트램프 트레이더가 조금 한 박자 주춤해서 오늘 좀 조정을 줄지 모르겠지만 특히 재건 관련돼서는 내가 취임하면 하루 만에 전쟁 끝낼 거야라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기대감이 취임일이 1월 20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기한이 만약에 이번 주에 끝난다고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혼돈스러울 텐데
적어도 1월 20일까지는 원사이드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테마를 유지할 수 있을 섹터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테마장이라고 한다면 테마로 즐겨봅시다. 그래서 이 시장을 즐긴다는 관점으로 봐야지 안 되는 놈만 고통스러워 한다면은 마음까지 다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마장은 테마장답게 봅시다. 트레이딩입니다, 여러분. 사놓고 몇 년 묵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섹터와 테마는 테마로 나눠서 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염두에 둬주시죠. 시장과 주요 섹터 그리고 테마단까지도 자세하게 전략을 세워주셨고 오늘 주목할 섹터는 함 차장님 오늘 통했습니다. 소프트웨어죠. 네. 앞서 브리핑에서도 살짝 짚었긴 한데 궁금하거든요. 금리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미국 내에서 소프트웨어가 선전하기도 하고 이제 AI 적용의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 TSMC 이런 종목들이 무겁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니네가 돈 벌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신뢰 그리고 기업의 주장을 명분이 생기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의 기업들이 잘 돼야지. 그래서 그들이 잘 된다면 다시 재투자가 일어날 수 있을 테니까 라는 것이 전제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는 것이 팔란티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제 사례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은 관심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이 이제 더욱더 활기를 치게끔 정부나 산업단에서 좀 지원도 앞으로는 그쪽으로 나올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관심의 방향성이 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의 오래된 전략의 하나가 아니라 팔란티어가 움직이는 것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도 이제는 하드웨어에서 전기차에서 소프트웨어로 로봇과 이제 자율주행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로 활용될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 텐데 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이쪽에 관심을 줘야 된다라고 봤었을 때 대장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장은 삼성 SDS일 텐데 지금 워낙 무겁다 보니 그리고 대형주가 가기보다는 중소형주 단에서 방향을 찾는 테마화된 시장이다 보니 1번은 한글과 컴퓨터로 말씀드린다면 한컴독스 AI 출시에 이어서 한컴 어시스턴트 해가지고 공공 부분의 디지털 전환 그래서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것을 구독형 클라우드 제품 그래서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쓸 때 이제 이 인공지능과 결합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우리가 어떤 사무 보조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인공지능이 결합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것이 한글과 컴퓨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B2C를 넘어서 기업에게도 판매하고 B2G 정부 판매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시장의 방향성과 테마화된 이런 분위기 내에서도 잘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코넌 테크놀로지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멀티모달 검색 엔진에 대한 기술 확보와 코난 LMM을 통해서 그 대형 언어 프로그램이죠. 이것을 통해서 국내 처음으로 이제 공공기관에 납품이 됐거든요. 그래서 언어 모델로서 무언가 정보를 향한 사업성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공공기관 매출이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코난 와처가 인공지능 얼굴 인식, 이제 온디바이스로 얼굴 인식을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드론과 그리고 이제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방산 쪽에서 활용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방산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시너지. 그래서 지금 잘 올라가서 고개를 가장 먼저 들었던 종목인데 조정 시 여기서 끝나고 한번 고개 들고 끝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요. 국내 독보적 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에 $1,000억 이렇게 투자한다라고 있었을 때 상한가 갔었던 종목이다.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해서 바닥에서 탄탄하게 자기의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다. 함께 같이 볼 종목은 모아 데이터라는 종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맞물려서 볼 바이오 종목이 있다면 이제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죠. 네. 그거 되게 허망된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개발해야 될 때 보톡스 톡신 필러 이거를 무슨 통조림에서 발견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해야 될 때 막 되게 다양하게 막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료 물질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때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네. 신약 개발에서는 필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내가 바이오 기업에도 당연히 쓰겠죠. 얼마나 효율성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신테카 바이오를 슈퍼컴퓨팅을 통해서 고객사의 요구에 따른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인공지능을 투여한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서비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과 신테카 바이오와 함께 같이 볼 종목은 파로스 아이바이오라고 좀 인공지능을 함께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어떤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금광을 캐는 것에서 이제는 그 캐낸 금을 활용하는 쪽으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을 쭉 정리해 주셨으니까 그 가운데서 관심을 둘 게 있을지 한번 복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정남 사장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